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심재겸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강의 제목을 좀 받았을 때 좀 약간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기계 환기라는 게 이제 폐손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폐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강의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ARDS 환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이달 볼륨을 줄이고 이제 플레이토 프레셔를 30 이하로 유지하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크모를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PaO2도 좋아지고 PCO2도 좋아지니까 이제 기계 세팅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달 볼륨도 한 6에서 4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플레이토 프레셔도 뭐 보통 한 30 정도 걸던 걸 한 24까지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토 프레셔를 한 24 밑으로, 그리고 타이달 볼륨을 kg당 4 정도로 하는 이런 울트라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이제 울트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어떤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더 프로텍티브한지 비교를 하려면 이제 벤틸레이터를 하지 않는 스폰테니어스 브리딩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울트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더 극단적인 형태인 이제 아프닉 벤틸레이션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울트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과 그다음에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ARDS 환자에서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이 좋다 안 좋다는 계속 뭐 디베이트가 있어 왔고요. 뭐 좋다는 연구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 동물 실험 연구인데 로우 타이달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액티비티가 잘 유지가 되면 환자들의 옥시게네이션도 좋아지고 이제 렁 데미지도 가장 줄일 수 있다, 이런 동물 실험이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달 볼륨은 6으로 로우 타이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호흡을 할 때는 정상인들은 계속 타이달 볼륨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달 볼륨의 평균 값은 6으로 하는데, 이제 기계를 아마 좀 조작을 해서, 특수하게 기계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 그래서 어떨 땐 타이달 볼륨이 6보다 적게 들어가고 어떨 땐 높게 들어가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평균적인 타이달 볼륨은 6으로 적지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실제 호흡처럼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렁 인저리가 더 적어진다더라 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이제 대두된 개념이 앞서 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피실리인데, 사실은 이제 뭐 피실리가 이게 정말로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이고, 렁 인저리를 유발을 하고 나서 이제 벤틸레이터를 좀 과도하게 적용을 한 그룹, 그리고 로우 타이달 벤틸레이션을 적용을 한 그룹, 그리고 이제 벤틸레이터를 안 주고 그냥 과도하게 스스로 호흡을 하게 이렇게 유도한 그룹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벤틸레이터에 의한 렁 인저리와 좀 렁 인저리의 정도라든지 히스톨로지 패턴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피실리가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최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피실리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드라이브가 너무 과도해서 이제 에소파지알 프레셔도 과하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에포트가 가해지면서 타이달 볼륨도 커지고 알베올라 프레셔는 떨어지면서 렁 이데마는 생기고,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피실리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드라이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CO2 레벨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O2가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타이달 볼륨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폭세미아는 이제 CO2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레스피레터리 드라이브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RDS 환자들을 보시면 이제 에올리아 연구 환자들인데, 이분들 보면 이제 PF 레이쇼가 한 70이죠. 그래서 이제 FiO2 한 100으로 달고 있는데도 PaO2는 한 60, 70밖에 안 되고 이제 CO2는 한 57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드라이브도 크고 에포트도 클 테니까 이제 거의 한 90% 환자들이 다 이제 NM 블로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크모를 적용을 해서 옥시게네이션을 개선을 시키고 이제 CO2를 좀 줄여주면 이제 드라이브를 좀 줄이면서 좀 안전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드라이브가 없이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런과 다이아프람을 모두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같은 연구인데, 에크모의 수입가스 플로우를 조절을 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에크모 수입가스 플로우가 올라가면 호흡수는 떨어지고 수입가스 플로우를 줄이면 이제 호흡수는 높아지게 되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 P0.1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지표도 수입가스 플로우에 따라 조절이 되고, 요 머스큘러 프레셔도 수입가스 플로우에 따라 조절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이제 ARDS에서 이제 리커버링 페이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했을 때는 결과가 어땠는지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 이제 코비드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한 83명의 환자들이 에크모를 했는데 18명은 이제 완전히 인투베이션하고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시켰고,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벤틸레이터를 달고 이제 에크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러닝 타임이 한 3주, 한 21일에서 한 24일로 꽤 길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베리티가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벤틸레이터를 하지 않을 때의 장점이 이제 밸이 안 생기는 건데, 막상 어웨이크 에크모를 했던 환자들도 한 60%는 이런 펄모나리 인펙션이 새로 생겼고, 또 이제 벤틸레이터를 달면 이제 바로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막상 어웨이크 했던 환자들도 이제 17%에서는 이제 텐션 뉴모소락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과도한 호흡으로 인해서 렁인저리가 온 것이 아닐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18명 중에 14명은 다시 이제 리인투베이션까지 했고, 양군 간의 모탈리티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비드 ARDS 환자들 연구이고요. 이분들이 한 365명을 에크모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에크모 어웨이크를 시도했던 경우는 한 7%밖에 되지 않았고,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도 이게 뭐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한 명에서는 이렇게 바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연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좀 긍정적인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했던 연구이고요. 수술 후에 ARDS가 생긴 환자들한테 어웨이크 에크모를 적용한 연구인데, 한 10명의 환자들한테 에크모를 했고 8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위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여기 부산대병원 교수님들께서 이제 리커버리 페리어드에 좀 적용을 했다라고 하시고 있고, 토탈 에크모 기간도 한 9일 정도로 이렇게 길진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웨이크 에크모를 시도했던 또 다른 외국 연구인데, 한 12명 중에서 8명이 이제 성공적으로 위닝을 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제 어웨이크 에크모를 한 에크모 치료하고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했다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웨이크 에크모를 적용할 때의 기준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좀 사진이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웨이크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프가드 스터디라고 해서 다기관 그 에크모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를 모은 연구이고, 이 연구에서 이제 처음 2일 동안의 벤틸레이터 세팅과 환자들의 서바이벌 이제 생존자와 이제 사망자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메카니컬 파워나 뭐 타이달 볼륨 같은 이런 세팅들은 비슷하고요. 호흡수도 이제 두 그룹에서 거의 똑같은데, 이제 사망했던 그룹에서는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레이트가 10회였고, 이제 생존했던 그룹에서는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레이트가 6회였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 2일 동안에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이 좀 많게 되면 이게 환자들의 모탈리티를 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구를 했던 같은 그룹일 텐데, 이제 이때는 요번에는 이제 렁티를 기다리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COPD 환자들, 그리고 이제 ARDS의 이제 초기 환자들한테서 이분들이 한 처음 일주일 이내에 환자들의 이제 세더티브랑 벤틸레이터를 다 끊고 이제 에크모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렁티를 대기하거나 이제 COPD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순조롭게 그냥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하면서 에크모를 할 수 있었지만 ARDS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한테서 시도를 했는데 8명 정도가 성공적으로 이제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의 이런 레스피레터리 레이트라든지 레스피레터리 에폴트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수입가스 플로우를 늘리게 되면 이제 뭐 렁티를 대기하는 그룹, COPD를 대기하는 그룹, ARDS 환자들 모두 이제 호흡수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에소파지얼 프레셔, 그 레스피레터리 에폴트도 이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ARDS 환자들은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자바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이제 리스폰더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렁티라든지 COPD 환자들은 수입가스 플로우를 늘리면은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제 리스폰스가 있어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자바호흡을 할 수가 있었지만 ARDS 환자들은 한 절반 정도는 안정적인 자바호흡이 가능했지만 절반 정도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레스폰스를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입가스 플로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렁티 그룹은 한 8, COPD 그룹은 한 6까지 올렸는데 반해서 ARDS 그룹은 이제 수입가스 플로우를 한 12리터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피레터리 드라이브가 이 CO2랑 뭐 PaO2와 같은 이런 ABG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어떤 폐의 염증이라든지 이데마라든지 그런 아텔렉타시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ARDS의 아주 초기에는 뭐 염증도 심하고 이데마도 심하고 아텔렉타시스도 심하기 때문에 ABG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드라이브를 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냥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과도한 드라이브가 렁 인저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ARDS의 이제 초기에는 이런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고 에크모를 가지고도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 그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초기에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액티비티가 이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ARDS 초기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울트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이 렁 프로텍티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